요즘처럼 하이엔드 오마카세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장인이 정성스레 만드는 스시는 다양한 제철 생선들을 다루지만 연중 어느 시기 어떤 매장에 가도 꼭 나오는 생선은 바로 참치입니다. 미슐랭 별을 보유한 유명한 매장이나 동네 작은 초밥 가게는 물론이고 오마카세와는 다르다며 맡김 차림을 표방하는 보넨브레드 같은 가게까지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로 부를 수 있는 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참치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이 있고 수많은 미식가들이 참치를 먹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고 예약을 하죠. 그런데 이런 참치의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선 중에 가장 비싼 참치,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꼽히는 북대서양 참다랑어는 수십 년 전까지 고양이 사료로만 취급받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식재료로 성장한 참치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스시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는 다양한 생선들을 스시에 사용해 왔습니다. 에도 막부 말기인 1850년대 도쿄에는 이미 수많은 스시집들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도쿄에는 3,000여 개의 스시 전문점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동선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스시 재료는 청새치였고 참치는 기름기 많은 고등어, 정어리 등과 함께 저급 생선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참치의 뱃살을 의미하는 도로라는 말은 1920년대까지는 사용되지 않던 말이었고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내려진 참치는 쉽게 부패해 고양이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참치가 일본인들을 사로잡게 된 시기는 2차 대전 이후 미군정 시절이었습니다. 육식 금지령이 해제된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일본인들에게 기름진 음식은 익숙치 않았죠. 미군정 이후 본격적으로 서구의 스테이크, 치즈, 초콜릿, 피자가 전해지게 되며 일본인들의 입맛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생선 취향에도 변화가 옵니다. 애초에 고급 재료에 속하지도 못했던 참치가 스시 전문점에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참치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위도 아카미에서 도로 부위로 바뀌게 되는데요. 1960년대부터 스시집들은 참치 뱃살을 공급받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어부들이 길게 출항한 기간은 보름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배의 저장고에 싣고 출항해 조업을 한 뒤 신선한 상태로 항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14일이 최대치였다고 하죠. 그러나 1950년대 급속 냉동기를 갖춘 영국의 선박 페어프리호의 성공 이후 전 세계 원양 어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페어프리호는 자동으로 생선의 포를 떠주는 설비와 급속 냉동기를 활용해 냉동고에 더 이상 물고기를 실을 공간이 없을 때까지 항해할 수 있는 배였고 이는 원양에서 질 좋은 참치를 대량으로 수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였죠. 일본의 경우 1960년대 한 척당 최대 550여 톤까지 실을 수 있는 어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북대서양, 뉴질랜드 등 전 세계의 바다로 선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60년대 말 이러한 어선들이 수확한 냉동 참다랑어들이 츠키지 시장에 하역된 이래 세계 최대의 수산물 시장 중 하나인 츠키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래 품목이 되죠. 1971년 일본의 항공사인 일본항공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이 전세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던 시절이기에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기에는 늘 상품들이 가득 실렸지만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의 화물칸을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당시 일본항공의 화물 업무를 담당하던 오카자키 아키라라는 인물은 캐나다 지사의 웨인 맥컬파인에게 동부 캐나다의 참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맥컬파인은 참치를 잡으면 인증사진을 찍고 구멍을 파서 묻어버린다는 답을 주었죠. 20-30년 전의 일본에서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참치는 천대받던 어종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주로 잡는 품목은 청어와 고등어였고 참치는 해로운 물고기였으며 간혹 스포츠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에게조차 참치는 대물을 잡았다는 만족감을 주는 오늘날의 인스타그램용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사진을 찍은 뒤에는 고양이 사료로 주거나 돈을 주고 참치를 버려달라고 의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바닷가의 절벽에서 참치떼를 보고 놀란 오카자키는 참치 수입을 추진합니다. 당시만 해도 대구잡이로 먹고 살던 캐나다의 어부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참치는 배의 어망을 망가뜨리는 생선이었고
일본식으로 참치를 손질하는 것은 파란 눈의 어부들에게 익숙치 않았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처음 들여온 참치는 통관에 문제가 생겨 잡힌 지 보름 만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 참치는 냉동을 하지 않은 냉장 선어였으나 치키지에서 1kg당 2달러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수뇌부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었지만 보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참치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죠. 멈출 수 없던 오카자키는 아예 화물 비행기에 냉장 컨테이너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1972년 8월 14일 새벽 5마리의 참치가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치키지에 도착합니다. 도쿄 인근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참치는 화제가 되었고, 오카자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매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결과는 킬로그램당 1200엔, 처음 들여온 참치보다 6배 이상의 가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 비행기를 탄 참치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죠. 1968년 킬로그램당 2달러에 거래되던 참치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자 90년대 북대서양 참치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90달러로 45배나 폭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북대서양 참다랑어는 전 세계 최고의 참치로 손꼽히고 있지만, 호주 포트링컨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참치도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포트링컨에는 오카자키와 같은 생각을 한 조 푸글릿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71년부터 냉동 참다랑어를 일본에 수출하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포트링컨의 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77년 이후 어획량이 급감하게 되죠. 호주는 1984년부터 어획량 쿼터를 시행하게 되고, 이는 영세 어부들에게 타격이 됩니다. 어부들이 타격을 받게 되자 연간 실적 이하의 참치 어획을 기록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참치잡이 배를 사기 위해 빚을 졌던 어부들이 줄지어 파산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포트 링컨의 어부들이 돌파구를 찾은 것은 참치 양식이었습니다. 푸글리시는 양식 계획을 설명하고 은행의 대출을 받아 참치 양식에 성공합니다. 오늘날 포트 링컨은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소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인구가 14,000여 명에 불과한 이 도시에 호주 200대 부호 중 5명이 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참치보다 못하지만 열대 눈다랑어보다 고급인 호주의 참다랑어는 중간 가격의 틈새 시장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스시 전문점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참치 전문점에도 지중해 참치와 함께 호주산 참치가 다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참치의 어획량은 전세계 참치 어획량의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북대서양 참치 선물 세트가 100만원에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가격으로도 조업으로 잡은 대형 참치를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세계화와 물류 네트워크의 발달로 우리는 먼 바다의 참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참치를 먹기 시작한 이후 이미 멸종 위기인 참다랑어의 정상적인 공급량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수산업계에서는 참치의 미래를 더 이상 직접 조업에서 찾지 않습니다. 앞으로 식탁 위에서 만나게 될 참치는 노르웨이산 연어처럼 양식된 참치일 것입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참치 양식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성공과 산업적인 성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참치의 완전 양식과 이를 시장에 공급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일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중해산이나 호주산 양식 참치들도 포획한 참치를 양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치의 멸종을 막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죠. 식도락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내가 맛있게 먹던 음식의 가격에 예민해지게 되는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이 참치 양식에 성공하게 되어 참치의 멸종을 막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참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빕니다.